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우리 3명의 후보들과 토론 순서는 정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해서 안양옥 후보, 조전혁 후보, 홍우조 후보 순서로 저희들이 토론 기회,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말 출마의 변을 시작으로 해서 공통 질문 제가 드리고, 그리고 주도권 토론 5분간 각 후보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는 걸로 해서 11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세 분의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들과 함께 진지하고 치열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후보들께 저희가 제공한 것은 이 물 한 병입니다. 37.4 물 한 병 달라고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물은 부족하시면 저희들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물 먹으라는 거 아니죠? 네, 지금부터 인사 말씀과 출마의 변 듣겠는데, 말씀은 1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안양옥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서울에서 다녔고 40년 교직 생활도 모두 서울에서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서울교육대학에서 33년 6개월 동안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서울교대 교수로 있으면서 선출직인 서울교원단체 총연합 회장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 회장을 지냈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지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서울시 교육청 업무를 잘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서울의 교육은 정치와 이념의 장이 되었고, 그 결과 저의 제자였던 착하고 마음 어린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비극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불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무너진 교권과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였습니다. 오직 한 길, 서울교육자 제가 서울교육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전혁 후보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전혁입니다. 서울교육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진보 교육감들이 서울교육을 이념투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잘못된 진보적인 이념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아이들 학력은 엄청나게 낮아지고 정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곳곳이 이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해가지고 이 정책을 갖다 추진하다 보니까 혁신학교는 공부 안 하는 학교로 낙인이 찍혔고 학부모들이 거부를 갖다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망쳐놓은 교육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들이 곳곳에 사실은 지뢰와 암초 그리고 폭탄들을 서울교육계 그리고 교육청에 심어놨습니다.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제거하는 작업은 한마디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교육계 비상사태입니다. 이런 비상사태에서는 전쟁을 치룰 장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육감 그러면은 교육의 행정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행정가로서는 지금 무너진 서울교육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장수가 필요하고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저 조전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홍후조 후보의 인사 말씀과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40년을 오롯이 교육자, 교육학자, 교육정책 전문가로 살아온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입니다. 사실 이 서울교육을 아까 비판을 하셨지만 정치인 선거꾼이 판치는 서울교육감 후보의 정통 교육정책 전문가는 15명 중에 몇 명인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홍우조 하나뿐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일부 비뚤어진 교사와 혁신학교가 성혁명과 종북 주사파로 길러내는 교육답지 못한 교육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습니까? 저 홍우조가 나라와 세계를 선도하는 세계 인류 교육으로 수도 서울 교육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좌파 교육 비판만 걷어내면 본래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육 정책이나 교육 컨텐츠가 없는 우파 후보들의 빈곤함을 걷어내고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자 출마한 교육정책 전문가 교육학과 교수 홍우조에게 수도 서울 교육을 맡겨주십시오. 서울 교육은 반드시 세계 인류 교육으로 빛낼 것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19, 20일 전화 여론조사에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과 출마 예비연 안양호 후보, 조전혁 후보, 홍우조 후보 세 분 예비 후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 유튜브라 하더라도 이 생방송이고 또 우리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토론하는 아마 거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세 분들 다들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긴장 속에서 진행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몸도 푸실 겸 크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대표 공약에 대한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순서는 조전혁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3분이면 짧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는 굵직굵직하게 세 가지만 말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캠프 이름이 최인지 캠프입니다. 영어로는 체인지가 되지만은 한자로 쓰면은 체력할 때 체, 그리고 인성할 때 인자, 그리고 지식할 때 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 이야기를 하면은 지덕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체인지가 맞습니다. 튼튼한 정신과 신체 건강 위에 인성을 갖다 올리고 그 위에 지식을 갖다 올라가는 것이 교육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체육교육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는 잠자거나 아니면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해 가지고 우리 마을과 공동체가 함께해서 우리 아이들 인성을 갖다 키우고 가정교육을 갖다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갖다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인성을 갖다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학력 신장 부분입니다. 이 좌파 교육감들이 들어서면서 학력이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기 서울 시민들 다 관심 있게 지켜보실 건데요. 우리 서울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 이야기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 서울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그런 형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좌파 교육감들이 시험을 재학시하고 그리고 교실을 붕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실력을 충분히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시험 측정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은 AI 측정 기법들을 개발해가지고 집에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이들이 실력 갖다 모르니까 학원에 가가지고 돈 내고 레벨 테스트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반드시 제가 고쳐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학생의 인권만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반드시 폐지해서 우리 학생 권리 의무 조례로 바꾸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이 의무와 그리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화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은 이 세 가지 중점적으로 고치도록 해가지고 이 서울 교육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우조 후보의 대표 공약 듣겠습니다. 예,
저 홍우전은 서울교육을 세계 인류교육으로 바꾸는 101가지 교육정책 풀을 마련해 두고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세계 인류교육은 전략적 선도국가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교육에 걸맞는 오체만족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를 한두 가지만 든다면 첫째, 최대 포용입니다. 낭비가 심하다는 교육 예산을 절감해서 재구조화해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홈스쿨링, 검정고시, 종교교감, 부설학교, 재학생 등 교육 약자를 위한 교육 바우처 제도를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최적 기회입니다. 기초 탄탄, 기본 튼튼, 진로 든든 교육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일반고, 진학고 학생들의 진로별 선택과 집중해 교육 과정을 생활 권역별, 규모별 학교 간 역할 분담하고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진로별 학습 기회를 보장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 최신 방법입니다. AI의 도움, 그린 스마트 교육 환경 아래에서 핵심 역량을 익히는 핵심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수업에서 이념적 편향을 걷어내고 정직한 사실과 과학에 바탕한 인문사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일테스 바허 합의 이것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미 강로현 교육감 때부터 얘기해 왔지만 사실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최고 개발입니다.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서 개념 탐구 중심의 세계 최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는 IB, 인터내셔널 바카로레아, 이것을 뛰어넘는 KB를 정립 도입할 것입니다. 또 학생 각자가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상향 성취하도록 격려하는 서울학생재능인정제, 이름하여 서울 S 디플로마를 정립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교과와 창체 분야에 걸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개발한 것을 학교와 교육청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생명을 좌우하는 유일한 운동인 수영을 50m 한 초등학생, 12년간 일기를 쓴 학생,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점자나 수화를 배워서 봉사하는 학생,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학생, 수상 학생, 생활의 달인, 기능올림픽 수상자, 국가직무능력표준, 벌써 NCS라고 하죠. 높은 수준으로 성취한 학생들에게 S 디플로마를 수여해서 격려할 것입니다. 다섯째, 최신 성과입니다. 노벨상을 준비하는 수도 서울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개인과 나라에 기여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 인류 인재로 제가 키워내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수도 서울 교육을 언제까지 좌파에게, 언제까지 정치꾼에게 맡기겠습니까? 진흙 속에 보물을 찾으십니까? 서울 교육의 희망을 보시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정책 전문가 40년을 오로지 교육에만 종사해온 홍후조를 주목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안양옥 후보의 대표 공약 듣겠습니다. 예, 앞서 두 분의 발표에도 공통적으로 주장하였듯이 저는 좌파 이념 교육에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바로잡는 동시에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홍 교수님 같이 저도 100대 공약이 있지만 보궐선거는 1년 8개월의 임기를 합니다. 저는 가장 실천 가능한 세 가지 공약을 먼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권 완전 회복을 통해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특히 학교가 소멸돼가는 학교 소멸을 반드시 막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녀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이미 갈등의 장이 되어버린 우리 학교를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로 복원시키는 핵심은 바로 교육의 기본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교권을 회복해야 공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교권 완전 회복을 위해서는 교원지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좌편향으로 경도된 서울의 교육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광노현, 조희연 두 전직 교육감은
좌파 교육의 상징인 혁신학교를 대폭 늘렸습니다. 학교는 이념과 저항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지식과 함께 인성과 예절을 지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싶게 하고 학부모들은 학비 부담이 전혀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폭력을 근절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노인학교와 초중고등학교를 통합하면 학교 감소로 인한 폐교를 줄일 수 있고 학교 폭력의 감시와 지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의 질을 집밥보다 높여야 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면 현재 예산으로도 훨씬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을 현실화하고 학교 급식 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급식 불만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한 번도 주목하지 못한 학교 안에 교직원들의 직렬을 줄여 노조도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직원 직렬이 복잡한 곳이 없습니다. 직렬이 많다 보니 노조도 많고 노조가 많다 보니 학교장이 교육 지도보다 노사분규 해결에 더 바쁜 현실입니다. 직렬부터 단순화하여 창구를 일어나야 이 부분을 제대로 하여 학교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100대 전략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이상으로 대표적인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조전혁 후보, 홍후조 후보, 안양학 후보의 대표 공약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 분의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토론을 들으시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을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딱 한 분 댓글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운아님의 댓글인데, 이분들 단일화되면 나머지 두 분은 대통령님 교육에 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 큰일 하시게요. 감사합니다. 세 분의 후보가 다 우리 자유파의 소중한 지도자들이다, 이런 인식들을 하시면서 어떻게든 좀 함께 하자, 이런 취지의 댓글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세 분이 지금 준비도 아주 충실하게 잘 하셨고, 또 시간도 지금 뭐 제가 특별히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잘 지켜주고 계셔서 토론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이겨야 뭐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좌파 후보를 상대로 1대1 대결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필승 전략을 갖고 계신가. 각 후보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이게 그 기밀 누설도 되기 때문에 제가 3분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줄여서 1분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어떤 핵심 전략, 이것만 좀 큰 줄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필승 전략에 대한 말씀은 홍후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이런 경선 과정은 정말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선거가 모두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하여 이 정책 토론을 5차례 정도를 기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이다라는 얼토 당토 않은 그런 제지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고성국 TV께서 이런 자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깨끗한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단일화 이후에 서로를 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거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본선 리스크가 없는 후보를 뽑고 서울 시민들께 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혹 학폭이나 폭력이나 폭언이나 채무나 건강 등의 리스크가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알고 본선에 가서 아마 우리를 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관련되는 부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시겠지요. 교육정책 전문가, 본선 리스크가 없는
이기는 보증수표 홍우조 예비 후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안양호 후보의 필승 전략 말씀 듣겠습니다. 예, 홍우조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1분으로 줄였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육감의 필승 자질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도덕성을 갖추고 특히 청렴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필승 자질은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소개는 약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학교의 갈등의 장이 된 우리 학교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복원시키는 바로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목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이 우리 교육감 선거는 보궐선거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보수 후보자들의 난립 분열로 좌파 후보가 어부리로 당선되는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기는 선거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세 분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양으로 후보 단일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해야 되느냐 문제는 생략하고 저 안양은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해 살신성인의 정신 또 순교자의 정신으로 앞으로 혼신을 다해서 뛰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서울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조전혁 후보의 필승 전략 듣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후보자 자질 문제, 본선 가서 경쟁력 있고 이 리스크 없는 후보, 바로 조전혁이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승 전략의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일화입니다. 우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필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모든 후보들 다 포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후보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 단일화 갖다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갖다 지금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많이 양보를 갖다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조금 무리한 조건들도 저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 분, 저 포함해서 세 분 나와 있지만은, 정말 빨리 우리가 이 단일화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분 조건입니다. 우리가 본선 가가지고 저 좌파 후보들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진영에서 우리 이 유권자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느냐, 그 동원 능력에 따라 가지고 이번 선거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명한 후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정책 전문가 두 분 나오셨는데 그런 정책 전문가는 선명한 후보가 나가서 싸워 이겨서 이 두 분들은 교육감으로서 함께 해서 정책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쓰면은 될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선에서 저 좌파 후보들하고 싸워서 전쟁을 갖다 이길 수 있는 후보가 꼭 필요하다. 바로 그 책임자가 조전혁이라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 세 분 후보 캠프와 조율한 정책 질문 4가지를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안양호 후보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되시면 정교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교조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양호 후보 시작하시죠. 예, 저는 잘 아시다시피 저의 경력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교총입니다. 제가 서울교총과 한국교총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반정교조 투쟁에 앞장서 왔고 또 학교 단위의 정교조 활동들에 대한 문제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하여 이 정교조뿐만 아니라 서희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교사노조가 새로이
생겼습니다. 이 교사 노조에 대한 연구를 우리는 새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교사 노조의 문제는 제가 아마 가장 깊숙이 생각하고 또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따가 함께 토론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 정교조는 이미 소멸돼 가고 있는 조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좌파 이념에 깊숙이 경도된 이러한 교사들이 학교 내에 깊숙이 전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한사코 반대해온 교원평가제도를 강력하게 실시하여 교사를 퇴출시키는 것이 정교조의 완전한 뿌리를 자르는 첫 작업이 완전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 혁신학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교조와 이름하여 좌파 교육감이 추구한 이 실험학교인 이 학교를 반드시 새롭게 하여 바로 이 사립학교의 자율성, 특히 종교사학에 대한 이 자율성이 완전히 약화된 이 서울교육을 바로 세워서 자사고 특목고와 함께 새로운 학교로 제시하는 그런 교육감이 될 것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전혁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정교조 대책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뭐 정교조는 뭐 자타공인 제가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정교조 관련해서 정말 우리 교육의 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교조 명단을 공개했고요. 그 명단 공개 후에 국민들이 정교조 교육의 폐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명단 공개 후에 1년 반 만에 거의 2만 명 가까운 정교조 교사들이 정교조를 탈퇴했습니다. 제가 그 명단 공개를 통해 가지고 그 정교조가 1인당 저에게 10만 원씩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2년간 국회의원 세비 한 푼도 못 받고 16억을 그 친구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제가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교조 한 해 조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해 3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2만 명 같으면은 60억 원, 10년이면은 600억 원, 15년이면은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이 됩니다. 제가 16억 피해를 갖다 봤다면은 정교조는 저에게 1000억 이상의 피해를 갖다 봤습니다. 그 자금들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이념 교육을 갖다 하고 세뇌를 갖다 했을 자금인데 제가 16억으로 1000억만큼을 갖다 막은 겁니다. 그 싸움은 제가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병아리 때 쫓기면 장딱대에서도 쫓긴다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는 그 정교조 교사가 됐던, 교사노조 교사가 됐던, 개인적으로 어떤 이념을 갖다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다 가지고, 그거는 사상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호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신들의 사상의 자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교실에서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 그런 교사가 있다 그러면 제가 단호하게 일벌백계 해서 정교조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홍후조 후보의 정교조 대책 듣겠습니다. 예, 참 난감합니다. 저도 어릴 때 교사하면서 전교조가 출범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는 참교육으로서 참 출발이 참신했습니다. 체벌금지, 존재 안 받기 등등.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게 이념에 치우쳐갖고 변질되더라고요. 아까 안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쇠퇴하는 이념 기반의 전교조하고 이번에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 갬성 기반의 교사노조 연맹,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지만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교육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벌써 조 후보도 정말로 그 정교조 대책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보면 걸린 일 정도로 큰 공헌을 우리 교육에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보상되기를 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두 분과 더불어 손에 손을 맞잡고 정교조 대책이나 교사 노조 연맹의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교실의 수업은 학생 눈높이지만 교육감의 교육 정책은 학부모 눈높이야 됩니다. 자, 학부모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학부모가 자기 집의 서가에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라든가 동성애자들이 서로 뽀뽀하는 장면, 이러한 것들을 집의 서가에 책으로 꽂아 두겠습니까? 서울시 교육감 산하에는 17개의 공공도서관, 학교마다의 도서관, 학급 문고가 절비합니다. 거기에는 그러한 책들이 절비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이 되자마자 한 달 안에 교장이, 도서관장이 책임지고 그러한 책을 쏟아내라고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시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아이들을 타락시키는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역사 논쟁과 역사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끊임없이 지금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자유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학교 현장까지도 이 좌파들의 왜곡된 잘못된 역사관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세 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조전혁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검인정 교과서들이 사실은 검인정 제도를 도입한 게 다양한 시각의 이 역사관을 갖다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이 검인정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검인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 좌파들의 소위 말하는 정치 이념적 역사관들이 모든 검인정 교과서에 스며들어 있다.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장서서 제가 투쟁을 하겠고요.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뭔가 하면은 교육청에서 대체 교과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검인정 교과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청 인정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솎아내도록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인정 교과서에 특히 현대사 이 부분을 갖다 보면은 이게 완전 운동권 투쟁의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 이 투쟁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그분들의 공로만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갖다 건국한 건국의 영웅들,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키고 경제 부흥을 일으킨 경제의 영웅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갖다 발전시킨 과학기술의 영웅들, 대한민국을 오늘 K문화, K팝의 선두국가로 만든 이 각종 문화, 예술, 체육의 영웅들이 이 나라 현대사의 이 선진국 서사를 갖다 써왔습니다. 그분들은 철저히 우리 교과서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만드는 대체 교과서에서는 그런 분들의 역사가 중심이 된 그런 교육들을 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홍우조 후보의 역사 교육 대책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5,000년 역사에서 최절정기를 구가하는 시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정말로 길을 잘 잡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해방되었지만 다들 왕조로 돌아갔거나 전체주의 국가로 돌아갔거나 독재 국가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공산주의 위성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길을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세계의 선진국, 앞서가는 전략적 선도 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근현대사 교육에서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2, 3년 동안 여러 선생님들과 더불어 역사연구원, 김진호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역사연구원을 통해서 세미나를 20여 차례 해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교육이 얼마나 왜곡되는가를 잘 압니다. 역사는
사실부터 과학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계약이 할 때 걸핏하면은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계약위의 1882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전 보셨습니까? 아니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장전이라 합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묻고 어떤 것이 아시죠? 그런 것이 바로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총 한 방 안 써보고 일본에 복속되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1910년에 한일 합병 조약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정리한 1965년 국교 정상화 조약 역시 반드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아이들이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께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오늘이나 이르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보고시켜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교과서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다양성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위 말하는 그러한 일색이죠. 한쪽이 편향됐는데 제가 교과서 제도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이러한 국어, 사회, 이러한 그 나라의 내셔널 컨선, 내셔널 인트레스트를 그러한 것을 반영하는 교과서는 필수적으로 판수 누적으로 가야 됩니다. 1판, 2판, 3판, 4판, 5판 하는 식으로 판수 누적으로 갔을 때 국민의 사랑받는 국사교과서, 한국사 교과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안양호 후보의 역사교육 대책 듣겠습니다. 예, 두 분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제도의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이죠. 그동안에 역대 정권을 거쳐가면서 이 문제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힘들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러한 문제에 주목해서 교총회장으로서 한국사 수능 필수를 제일 먼저 제안하고 바로 이 부분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실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의 문제이죠. 바로 이 역사 선생님들, 좌로 편향된 역사 선생님들의 다수의 선생님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역사 교사에게만 맡기는 역사 교육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 힘의 장의 정점은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은 제가 교육감이 되면 매주 방송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특강을 하도록 권장하고 또 제가 감독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일반 교사들도 이 역사 교육의 인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잡고 홍우조 교수님 말씀하신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이루어지는 모든 그분들의 그 정권 문제 공과를 명확히 있어 특히 이 공을 많이 부각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쓸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러한 실천 과제와 함께 더 나아가서 사람의 문제인 만큼 구성원들 모두가 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직접 학교 현장으로 나가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역사교육 강화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역사논쟁, 역사교육에 대한 새 예비 후보의 답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력 증진과 수월성 문제인데요. 역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 증진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인데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이 수월성 교육을 부정하면서 이른바 혁신학교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하는 문제의식은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이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수월성 교육을 위한 대책, 교육감이 되시면 어떻게 이 정책을 구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질문은 홍후조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저는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구위원을 했고요. 그때 조정위원을 통해서 우리나라 학력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게 되면은 서울, 대한민국 전국, 그리고 국제 학력 비교 이런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서울이 상하이보다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하이는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는데 서울은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상위권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거는 정말 국민을 어떤 호도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문정부에서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서 아마 대체로 중상 이상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에 두꺼워 보이잖아요. 두터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이 20% 미만을 기초학력 미달자로 봅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50점, 60점 미만이 과락이고 그리고 유급이지 어느 나라가 20점 맞았는데 다음 학년으로 올라갑니까? 저는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가 탄탄하고 기본이 튼튼하고 진로가 든든한 교육이라 하면 바로 세계적인 IB 교육 프로그램보다 훨씬 월등한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IB는 DP가 제일 좋고 MIP 중학생용 MIP가 그 다음에 좋은데 MIP만 하더라도 제가 2004년부터 우리나라 IB를 도입하면서 그래서 경기외고라든가 충남 삼성고에서 IB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소위 말해서 다른 교육감들도 IB를 지금 박수치고 있습니다. 네. 20년 전에부터 저는 해왔습니다. IB를 KB를 통해서 더 나은 학력 신장을 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학생 성장 절대평가로 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안양옥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홍우조 교수님께서 학력 증진에 대한 본인의 전문성, 특히 교육과정 평가원 경험 매우 존중합니다. 저도 교육과정 평가원에 많은 임용고사나 또 저서를 같이 공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홍우조 교수님께 함께 우리 서울교육을 위한 학력 증진을 위한 정책은 함께 공유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제가 주창하는 새롭게 기본으로 하는 아젠다에 바로 이 세계 속의 서울교육이 프로그램이 생겨야 됩니다. 저는 서울교육에 음과 양이 있는데 서울은 전 세계에 가장 앞서가는 대도시이죠. 그러나 음은 바로 이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이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학력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서울교육의 음을 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 총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두말할 것도 없이 수월성 교육입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수월성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사안이 있지만 아까 홍우조 교수님 말씀하신 이 IB 프로그램이야말로 대단히 지방에 있는 교육청, 대구 교육청부터 시발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수도 서울인 서울부터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바로 이러한 이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이 새로운 세계 속의 서울로 나아가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주제는 학력 증진과 수월성 교육에 대한 대안입니다. 조전영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현재 학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먼저 평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가지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과거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표본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서울시만큼은 서울시 학생 전체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제가 국회의원을 하면서 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공개를 하니까 학교 서열화시킨다, 줄 세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처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개가 됐다 그러면은 많은 정보들이 쌓여가지고 이런 이 학력 정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만 공개를 했다면은 1등부터 1000등까지를 정말 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을 공개하면은 어느 학교가 오르고 어느 학교가 떨어졌는지를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을 갖다 공개하면은 어느 학교는 빨리 오르고 어느 학교는 빨리 떨어지는지, 어느 학교는 늦게 오르고 어느 학교는 늦게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학교별로 다양한 특성들을 갖다 알 수 있고요. 그 학교의 교사들 평가까지 연계를 갖다 시키면은 어느 선생님은 최우등 아이들을 더 잘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선생님, 어떤 아이들은 정말 학력이 기는 아이들을 중상 이상으로 올리는 선생님, 여기까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런 그 학교하고 관련된 소중한 정보들을 모으고 활용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공동 질문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 교권 확립 문제인데요. 이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교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교권 확립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우리 예비 후보 세 분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양옥 후보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지난 2010년 한국교총회장이 되어서 대한민국 선생님과 저는 결혼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연임을 하는 6년 동안의 세월을 바로 이 교권 확립의 대명사가 되도록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2010년 광노현 교육감이 되어서 제가 이 광노현 교육감의 이 부정한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여 50여 차례 제가 서울시 교육청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여러분들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함께 했던 동지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서울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해도 많은 부분적인 입법을 국회에서 하였지만 교원지 항상 특별법이라는 강력한 법이 있음에도 사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효성을 거두도록 모든 부분들을 호소하고 국회에 가서 호소하고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대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17개 시대 교육감님이 총력을 기울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서 바로 이 교권과 학생 인권의 문제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로 대별되는 이 진보 좌파의 교육감, 특히 국회의원부터 모든 분들이 이제는 서희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바로 이제 균형을 유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은 아직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바로 학부모님들입니다. 학부모님과 선생님과 이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학사모 일체 운동이라는 운동을 전개를 교총회장직에 했습니다. 이것을 서울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두 하나가 되는 학생과 교권이 아닌 학부모 권까지 포함한 모든 교권을 생각하는 그러한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엔 조전혁 후보의 답변입니다. 학생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은 결코 상충되는 권리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두 권리를 갖다가 상충되게 만든 게 사실은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빨리 폐지시키고 이 학생 권리 의무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권리는 누구든지 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무는 사실은 학생 때부터 그 규칙을 다 지키고 따르면서 몸으로 체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교육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SRR,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y, 학생 권리와 의무 조례를 다 제정해서 아이들에게 권리보다는 사실은 의무를 갖다 더 강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게 저는 해야지 그게 더 교육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가
현장에서 굉장히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민원이 있는 그런 이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를 하겠고요. 그리고 서울 변호사회와 협약을 갖다 맺어서 학교마다 교권 보호관을 지정해서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훈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선생님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홍우조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예, 제가 교직에 처음 발을 들어밀었을 때는 대한모방 부설 산업체 부설학교라는 아주 열악한 밤낮을 이렇게 3교대로 일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소위 말하는 주경야독의 소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가 교무부장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한 손으로는 교실에서 교과 수업 지도하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학생 생활 진로 지도하십시오. 나머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은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모든 경기도에서 오는 공문을 학교 이름이 뭐냐, 몇 학급이냐, 위치가 어디냐, 주소가 어디냐, 당신은 그런 걸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자꾸 쓰라 그래? 하고 다 쓰레기통 집어넣습니다. 물론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제가 교사를 보호했다는 일로, 교사가 본업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부, 국교위, 17개 시도교육청, 176개의 시군구 교육지원청, 그리고 360교회의 직속기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도 어마어마합니다. 11조 1605억 원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한 돈들이 허투루 쓰이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만나서 수업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공문이나 행정 지시로 교육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립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15년 차에 아예 장학사 시험을 봐서 학생을 떠나 교실을 떠나 수업을 떠나 학교를 떠나야지 비로소 모든 교실 교사들은 공무원 7급에 묶어두고 그분들은 6급, 5급, 4급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네. 자,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됩니다. 끝으로 교칙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교칙에 동의하는 사인하는 학부모와 학생을 받아서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경우, 여러 살 어겼을 경우는 그런 학생은 정학도 하고 전학도 시키고 퇴학도 시켜야 됩니다. 왜? 이제는 학교 밖에도 대안 교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심하고 교권을 보호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공동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동질문은 정교조 대책, 역사논쟁과 역사교육, 학력 증진과 수월성 대책, 그리고 교권학립과 학교정상화 대책입니다. 이거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는 주제들이고 저희 세 분의 예비 후보 캠프와도 사전 조율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판단에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뭐 대선 후보 토론이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다른 2명의 후보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또 반박도 하고 하는 그런 토론 시간입니다. 5분 동안은 시간을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마음대로 쓰셔도 되는데 단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 두 후보에게 어쨌든 질문 한 번씩은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5분 진행되고요. 조전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제가 먼저 홍우조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좀 아연 실색했습니다. 홍우조 후보께서 정교조 출범을 할 때 본인도 일조를 갖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일조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 저는 여기서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교조의 구호인
참교육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교조가 이야기하는 참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정교조 전문가입니다. 정교조의 이 시국선언부터 해가지고 정교조가 창립 취지문까지 저는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이 정교조가 이야기하는 참교육은 정교조의 두 개 주류인 NL과 PD의 역사관과 사회관에 맞는 교육을 참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는 교육들을 갖다가 거짓의 교육, 허위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때려 부수자는 것입니다. NLPD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에 저항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NL의 교육관이자 사회관입니다. PD의 역사관과 사회관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갖다 해야 되는데 저 자본주의를 하는 바람에 자본이 노동을 갖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됐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이 허위의 교육이기 때문에 참교육을 통해서 이걸 분쇄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참교육을 갖다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저 사람은 참된 사람이다 라고 할 때의 참과 정교조가 이야기했다 하는 정치 오염화된 참교육은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우조 교수께서는 이게 마치 훌륭한 교육인지 인 듯이 지금 오해를 갖다 하고 착각을 갖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찬양을 갖다 하는 것인지 우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실까요? 예. 정말 우리 정교조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일벌백계를 잘 철퇴를 내리친 우리 조전혁 후보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저는 경의를 표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정교조 초기에 촌지를 안 받는다. 그리고 체벌을 금지한다. 이런 데 대해서 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교조가 내서 미끼 상품에 불과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적어도 교육감 출마하는 분들은 예. 그분들이 생각을 갖다 하고 있는 그 기재에 깔린 정치적 의미라든지 함의를 갖다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기 홍우주 후보께서 예. 잘 이해를 갖다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고요. 제가 주도권 할수 후 있는- 예, 제가 지금 주도권 조전혁 갖고 있으니까. 후보가 진행하는 대로 따라주시죠. 네. 예, 기회는 다. 그다음에 이제 안양옥 후보께 이제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양옥 후보께서는 캠프를 갖다 운영하고 계시죠? 네. 제가 듣기로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정교조는 이제 힘을 갖다 잃어가고 있고 사실 이제 전국의 교사노조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이제 이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상황 인식이고요.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교조가 대체할 새로운 교육계 신자파라고 우리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인식을 다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 이 교사노조 이제 이 본부장을 갖다 지는 분이 지금 이 안양호 후보님 캠프에 대변인으로 지금 활동을 갖다 하고 있다. 이 말씀을 갖다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거 여기서 확인을 갖다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변인이요? 대변인이 아니라 네. 제가 공무원연금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 투쟁할 때 네. 그 당시에 정공로 위원장이 예. 였던 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분이 네. 바로 교사노조를 네. 지원하고 그래서 한국노총으로 네. 들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기서 예. 정직하게 밝혀주셔서 예. 감사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시면서 또 실제로 행동하시는 것을 갖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분을 갖다 이제 캠프에 참여시키는 것은 자칫 이 정체성에 이제 문제로 공격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바로 조전혁 후보님이 지적하신 거 옳은데 네.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사노조는 서희초등학교 사건으로 순수한 교사들, 즉 교총으로 가야 될 교사들과 또 더 나아가서 순수한 교사들이 그 정교조 극소수 참여돼 있어요. 교사노조.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그거를 분리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분들이 확답을 받고 앞으로 그분들을 이 교사노조부터 이탈시키겠다. 알겠습니다. 약속을 받아요. 예.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5분이 됐고요. 예, 지금 주도권 토론은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으신 분이 알아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자, 이제는 홍우조 후보가 5분간 마음껏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쇠퇴해가는 정교조 대책이든 아니면 좀 부상하고 있는 교사 노조 연맹 대책이든 그런 것들은 현장에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교조라든가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열이 있고 잘하시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 그리고 학부모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정말로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더불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나쁜 또는 뭐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악의 세력이 좀 바로하지 못하도록 좀 제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지금 교총 회장하셨고 또 정교조의 대책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이신 우리 조전혁 후보 계시니까 든든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교조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 저는 사실은 정교조 회원은 아니었고요. 다만 우리 선배들이 그러한 것을 권유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제 석사 논문이 참 우수한 논문이어서 그래서 그것들이 책을 파는데 교육 현실과 교사라는 책에 제 석사 논문이 요약되어서 아마 그때 팔릴 때 그 정교조 회원들한테 팔 때 그때 그 아마 비용이 해직 교사들이나 이런 데 조금 쓰이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제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뭐 조전혁 후보가 말씀 NLPD 정말로 잘 알죠. 그 폐해가 뭔지. 그런 점에서는 뭐 저는 저를 뭐 누가 이념적으로 반대한민국적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친대한민국이잖아요. 지나치게 그래서 좀 문제가 됩니다만은 자 먼저 안양호 후보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일제하에서 길이 달랐던 독립운동 또 60, 70년대, 90년대까지 용광로 같았던 그 결이 달랐던 민주화운동 또 오늘날에도 꿈이 다른 통일운동에 대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변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양호 후보께서 교장 훈시를 역사교육으로 하시겠다. 어떻게 보면은 믿기 어려운 그러한 정책이 되지 않겠나. 거기에서 어떻게 자칫만 변질될까. 뭐 우리가 아주 뭐 고성국 우리 대표님이라든가 김홍삼 대기자들은가 이런 역사관이 뚜렷한 분들이 특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사를 잘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과학교사도 있고 체육교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러한 짐을 씌운다면 그분들의 특강은 형식적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예. 바로 제가 말씀드린 국정교과서 논쟁이 있었는데 학교의 단위학교 자율성의 교장 선생님이 학교의 리더입니다. 그 리더의 역사관이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부나 정부는 바로 이 교장들을 위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화 또는 또 포괄적으로 권고 프로그램을 책을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들이 권고하고 그 교장 선생님들이 전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방식이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정교과서 논쟁에서 우리가 자꾸 수세화된 것을 저는 우세로 전향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유명 인사들이 학교 와서 또 특강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공의 두 분께 먼저 조전혁 후보께 그리고 안양 후보께 공의 두 분께 드립니다. 우리가 일찍이 우파가 소위 말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우더라도 본선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나빠요 하는데 한쪽에서 저쪽에서는 우리 아빠는 좋아요 하는 바람에 게임 끝이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끝이었습니다. 자, 본선 리스크가 지금 시중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데 본인이 만약 그러면 저쪽에서 상대편에서 어떤 본선 리스크를 지적할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조전혁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안양 후보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생 그렇게 허투루 살지 않았었습니다. 저쪽에서 저한테 무슨 리스크가 됐든 간에 이 좌파들은 사실은 거짓을 갖다 통해 가지고 허위로 사람 갖다 올가매고 하는 건 저쪽 선수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진실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저 친구들한테 그 결정적으로 책 잡힐 만한
그런 잘못을 갖다 저지르거나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뉘우치지 않고 후회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자그마한 여러 가지 실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저들에게 예, 감사합니다. 책을 갖다 잡혀가지고 선거를 갖다 후보님. 망칠 그런 일은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시간이 예, 없으니까. 이름하여 이 선거라는 것이 본선이 우리나라의 있을 문화가 잘한 것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문제점만을 근데 그게 거짓 실수가 많아요. 맞아요. 딥페이크. 저는 그 예, 딥페이크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명할 충분히 저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오해된 지금 최근에 들은 얘기도 있어요. 완전히 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돌아서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우리 캠프에서 다 웃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같이 예. 공동으로 예. 대처 잘 예. 해나가야겠습니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홍우조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양옥 후보의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두 분 후보님들께서 아까 논쟁이 벌이는 정교조 문제에 한 가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교조는 바로 일본 적군파에서 60년대 좌파 이론에 수용하는 일본 교사들을 맥혀서 일교조하고 연대돼서 만들어진 정교조입니다. 아까 주장하신 이 참교육은 참과 거짓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으로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우리 유학파가 계신데 트루스 앤드 어롱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교육은 잘못된 교육과 잘된 교육. 그렇죠. 이렇게 컨셉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참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진실과 거짓으로 왜곡되는 교육을 만들었다. 저는 이 원인을 좀 함께 공유하고 싶고요. 우리 조전영 후보의 공약에 체인지 프로그램은 매우 저와 함께 같은 정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한 가지 그 체인지 프로그램의 체육 프로그램을 네. 조 후보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네.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홍 후보님께도 마저 하겠습니다. 예. 홍 후보님의 공약에서는 제가 크게 저하고 공유된 와닿는 것은 세계 속의 서울교육. 그렇죠. 그것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 홍호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 속의 서울교육의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체인지 교육의 이제 체육교육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학교 체육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엘리트 체육의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엘리트 체육도 일단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체육 수업이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같으면은 언제 옷 갈아입고 50분 만에 체육 활동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일주일에 오전 전체를 다 하든지 아니면 오후 전체를 다 하든지 해가지고 체육의 일주일 중에 하루는 체육의 날 그래가지고 오전 전체를 체육 활동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제가 좀 중간에 네.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까. 너무 감동했고 네. 앞으로 저하고 같이 공동 교육감을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걸 데일리 피지컬 에듀케이션 뭐 영어를 써서 하는데 그것을 주창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가 엘리트 체육도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조금 말씀해. 예. 제 주변에 이제 후배들 중에 아이들을 이제 축구 선수 그리고 야구 선수로 이렇게 키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다 이 돈을 갖다 내고 이 코치 월급도 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된다. 그것도 공감하고 예. 같이 고민해. 그래서 학부모 주머니에서 네. 더 이상 학교 체육부 운영비가 나와서는 안 된다. 시간이 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조정혁 후보님이 그 답변에 너무 감동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조정혁 후보님이 주창하신 체인지 프로그램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초등학교 입학생 1학년, 2학년입니다. 이걸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부가 1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런데 더 할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유치원, 공교육 유치원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하향해야 되겠다. 상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고 홍조 예. 세계 속의 서울교육
예, 서울교육은 반드시 세계 어떤 교육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프로그램인 IB를 KB화하는 문제, 이것이 제일 어뜸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력 비교평가에서 우리는 상하이보다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중고등학교에 맞는 그러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제가 많이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베세토, 베이징, 서울, 도쿄 하는 베스트 프로그램과 같이 또는 유럽의 그런 어떤 이 에라스무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교류 프로그램을 가질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부잣집 아이들은 영어 교육 다 합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예. 그래서 공교육에서도 저는 유치원 교육을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빈곤 가정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초중등 학교의 주요 교과의 주요 용어, 네. 키워드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언어인 한자어와 그리고 세계 글로벌 랭귀지인 영어로 병기해서 예. 대학을 나오는데 시간이- 강압성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영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고종국 박사님께 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정말 좋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세계 속의 이 서울 교육을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이제 서울 교육 안에 아까 우리 조전혁 후보님 얘기한 체인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이제 수출할 때가 됐었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예, 수입만 하는 고맙습니다. 것이 아니라 수출도 하자. 이 함께 말씀 함께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마련된 그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토론인데요. 그런데 우리 세 분 후보들께서 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갖고 오셨고 또 사실은 여기 대선 후보 토론회 같은데 보면은 막 이 디지털 시계가 막 자각자각 돌아가잖아요. 예. 시간 지나면 마이크 딱 꺼지고 막 그러잖아요. 네. 예, 지금 이게 뭐 이 죽기 살기로 하는 이런 본선도 아니고 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 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수기하는 그런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엄격하게 그 시간 체크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세 분께 맡겨드렸는데 대체로 시간도 잘 분배하셔서 잘 진행해 주셔서 이제 사회자로서 감사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지금 이 댓글 창에 계속 올라오는 글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쨌든 하나가 돼서 좌파 종북주 좌파를 꺾고 서울시 교육을 다시 되찾아오자 이거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누가 후보가 되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손잡고 서울시 교육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십니다. 방송이 끝나면 이제 후보들께서 또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댓글도 꼭 한 번씩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 댓글 창을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아주 절실한 간절한 마음들을 다들 담아서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도권 토론을 이제 사실 이게 좀 일반적인 토론 형식이 아니라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채 못한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특별히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요. 이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내가 질문을 받았는데 충분히 못했다든지, 내가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순서대로 조전혁 후보부터 제가 1분 반 추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편하게 어떤 말씀이든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예, 그 사람은 저는 뭐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두 분께 지금 그 이승만 기념관 지금 그 건립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두 분께서 이제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 가지고 주머니를 갖다 여셨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집이
동작동 국립묘지 바로 뒤쪽에 삽니다. 그래서 그 국립묘지에 산책을 갖다 주로 이제 가는 제 산책 장소인데요. 이승만 대통령 묘지를 갖다 꼭 갑니다. 그 묘소에 가면은 꽃이 없어요, 꽃이.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면 그래도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 생화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초부터는 그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숙모 헌화회라는 회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1년 365일 꽃이 끊어지지 않는 이승만 묘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매일 이제 헌화를 갖다 하는 회원들 갖다 모집을 갖다 하는 운동을 갖다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천하는 모습을 갖다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 보여야지 또 그 교육감을 갖다 하면서도 말로만 내가 이런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교육감이 돼서 또 자신의 공약을 갖다 실천을 갖다 하고 또 이 좌파들과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뭐 액션을 다 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예, 제가 먼저 대답할까요? 예, 아니요, 홍 후보님도 1분 30초 그냥 그 편하게 대답을 갖다 답변 대답을 포함해서 예. 답변 포함해서 예, 쓰십시오.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우리가 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5천년 그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다라고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동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그 우남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널찍한 그 용산공원에 세우자라고 전국에 플랜카드를 걸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 3명의 후보를 단일화시키는데 앞장서시는 손병두 선생님께서 이 후원회 회장이지 않습니까? 아마 계좌를 확인하시면 제가 얼마를 기탁했는지 2차례에 걸쳐서 했는지가 나옵니다. 저는 뭐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뭐 월급을 더 받으려고 교육감에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전에 이명박 대통령 또 서울시 그 시장 하실 때 월급을 털어서 가난한 불우한 학생들에게 주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더하기를 했으니까 이제 내 것을 빼기를 해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더하기를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교육감의 월급 중에 상당 부분을 불우 학생을 돕는 장학금으로 내놓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안양옥 후보님. 예, 조정혁 후보님이 아주 정말 의미 있는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서 11살에 서울에 와서 4학년 때부터 학창시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이신 경무대 시절의 사저인 이화장 옆에서 효제동, 이화동, 동숭동을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기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화장을 바로 이승만 기념관과 함께 내면화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화장을 지금 최근에도 가봤습니다만은 너무나 요즘에 사실 무관심 돼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 자유우파 모든 동지들께서 이 이화장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저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을 대구에서 했는데요. 대구로 내려가면서 오가면서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교사 시절인 이 문경초등학교를 틈만 나면 들렸습니다. 제가 문경 출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경초등학교에 대구로 가는 중간에 딱 휴식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왜 만주를 갔고 일본을 갔고 또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 건국하고 대한민국을 산업화로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이 문경초등학교 운동장 속에서 의기를 내면화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 삶에 그 두 분의 함께 내면화하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조정혁 후보님이 그 대한교원노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노조라게 붙어서 모두가 우리가 정교조를 이제 완전히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척결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이 교원노조에 속한 선생님들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들어가서 또 자경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감이 되면 바로 이 교원 노조의 이거를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을 새로운 각도로 교사 노조 연맹 교사 노조 연맹, 사실은 그 집행부나 이런 사람들도 제가 교총 회장 제 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우리 자유우파로 내면화해야만이 대한민국 교육을 살리고 그래야만이 역사교육 논쟁에서는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댓글 중에 이 교육감 후보들이라 그런지 아주 성숙하게 토론을 해주셔서 예, 보기가 참 좋다고 즐겁다고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또 세 분 토론 지켜보니까 단일화 깨고 출마할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건 맞습니다. 그 문경의 박정희 대통령이 그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 하숙했던 예, 예. 그 집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예, 뭐 그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적어도 제 느낌으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트럼프 해리스 토론보다는 훨씬 더 품격 있는 토론을 세 분께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워낙 치열하고 격렬하게 진행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싸우다 돌아서는 것처럼 모양이 연출될지도 몰라서 안전장치로 이제 상대방 후보에 대한 칭찬 시간을 갖는데 보통 지상파에서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따로 이 시간 가질 필요 없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예, 그래도 준비하신 말씀은 좀 듣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조전혁 후보부터 시작하실까요? 우리 안양옥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그럽니다. 10여 년 동안 교총회 회장, 그 교총 회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하기 힘든 겁니다.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근데 하여튼 그 회장직을 어떤 무리 없이 이제 이끌어 오셨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크게 이제 발전의 기회를 갖다 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스럽다. 어려운 일들을 맡아가지고 권한이 없으면서 이제 하는 게 그게 정말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탁월한 리더십을 갖다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소에 평가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홍무조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대학원은 제 후배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교육과마 과정을 전공을 했을 겁니다. 위스콘신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했는데 대학원 랭킹으로 따지면은 교육학은 위스콘신 대학이 거의 탑이에요. 경제학은 그거보다 좀 훨씬 밑으로 내려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이 토론회도 통해서 정말 이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훌륭한 학자이고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꼭 참모로 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홍우조 후보께서 두 분 후보에 대한 말씀 잠깐 하시죠. 예, 뭐 조전혁 후보는 제 대학 동기고 또 대학원에서 같이 수학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래된 친구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속을 서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제가 교육감을 나선 동기 중에 하나도 바로 조전혁 후보 같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살신 성인의 자세를 가진 후보를 이번에 단일화 되면은 꼭 도와줘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점점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또 그과 속이 좀 다른 그런 또 우리들 살펴볼 수 있어서 그런 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전혁 후보는 정말로 화끈한 사나이죠. 화끈한 사나이입니다. 그러한 고초를 그렇게 훌륭하게 잘 극복하고 성화한 그러한 점에 정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안양옥 선배님께서는 전국 단위의 그런 장학재단이라든가 교총의 일을 맡으셨고 또한 여러 가지로 저하고 같이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은 건강한 생활과 즐거운 생활로 시작해서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생활과 즐거운 생활로 마칩니다. 다만 학교 다니는 동안에 바른 생활이 잡히면 그리고 슬기로운 생활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가면 결국 어릴 때는 국영수 사과 공부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체육이나 예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안양옥 선배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생활 또는 체육
이런 데 앞장서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좀 잘해오셨고 네. 볼사함의 외모조차도 건강하시잖아요. 저렇게. 예, 예, 이래야 됩니다. 예. 홍 후보님도 건강하세요. 나 이제 안양호 후보님. 예, 저는 두 분과 함께 고성국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오늘 기운을 얻는 날인 것 같아요. 기운을 잃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우리 홍우조 후보님은 제가 교육 학문 동지, 또 우리 조정호 후보님은 교육 운동 동지 이렇게 생각해요. 운동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체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운동, 무브먼트 그와 관련해서 동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조정호 후보님은 대선 때마다 저하고 이렇게 만나고 할 때마다 보면 저보다 정말로 더 강렬한 열정과 또 영혼을 가진 이 상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해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친형제 같은 형님 동지 같은 서로 호칭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정교조 명단공개라는 어려운 일을 실천하는 그런 아주 대한민국의 유례감는 국회의원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고초도 겪었지만 또 많은 지지자도 있고, 그래서 항상 부러웠고 저보다도 더 강렬한 실천 운동을 하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런 계기로 더 돈독한 그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해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홍우조 후보님은 탁월한 교육과정 전문가십니다. 많은 교육과정 개발,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5년, 7년마다 개발되는데 저는 어찌하여 왜 홍우조 후보님 같은 분이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가 되는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하고 주로 이 교육과정의 하나의 일원이었는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뭐 서울시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 또 이런 전국 교육과정 개발의 최고의 그 개발자로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토론은 처음 본다고 다들 기분 좋아지셨어요. 나를 한번 세워볼까요? 그리고 이런 토론 좀 더 자주 해달라는 말씀도 오셨습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세 분, 안양호 후보, 조전혁 후보, 그리고 홍우조 후보와의 토론회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분씩 마무리 호소와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홍우조 후보부터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교직원 여러분,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교육, 학교는 이념투쟁의 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됩니다.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새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손주 세대를 위해서 정말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어디에서 서울교육의 희망, 서울교육의 빛을 찾으십니까?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십시오. 원광석에서 보물을 찾으십니까?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으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부디 저 홍우조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봉사할 수 있는 생애 어떻게 보면 마지막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안심하고 학교에다 아이를 맡기시겠습니까? 홍우조를 주목해 주시고 19일, 20일 전화 응대할 때 저를 선택해 주시고, 또한 단일화를 통해서 본선에서 리스크가 없는 깔끔한 깨끗한 그러한 홍우조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14일 날 꼭 투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보정수표 홍우조 예비 후보가 여러분을 교육감으로 여러분의 교육감이 되어서 모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양호 후보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전에 언론을 통해서 오해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마치 이 단일화를 거부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왜 단일화 안 하느냐, 그런데 저는 단일화를 가장 먼저 단일화를 주창했고 단일화를 또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일화 추진위원회의 합리적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약간의 주장을 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오늘 토론을 통해서도 그랬듯이 우리는 이제 단일화에 실천적 첫발을 딛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내는데 또 앞장서겠습니다. 하나 이제 우리 또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것도 좀 있어야 돼서 제가 좀 준비해놓은 원고를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서울 시민 여러분, 또 학생, 학부모, 선생님 여러분, 오늘 첫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바로 이 시간 이후에 서울역으로 달려가서 귀성 인사를 할 거야 합니다. 오후에는 비극의 현장 서희초등학교를 찾아 추모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이어 강남 고속터미널 가서 고향을 찾는 분들께도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 열이면 열 사람이 다 단일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단일화를 통한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반드시 단일화해야 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 확장력 있는 후보. 저는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고 서울에서 교육자 생활을 43년 교육 현장에서 하였습니다. 서울교육의 대표주자입니다. 안양옥 반드시 이 세 분과 함께 이기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전혁 후보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빼앗긴더라도 보면 오는가. 어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위입니다. 그런데 그 당위가 지켜지지 않고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위만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당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깬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정규직을 갖다 포함한 대한민국의 교육 좌파들입니다. 그들이 10년간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서울 교육계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계를 장악하고 그런 중립성을 갖다 깼습니다. 깨진 것을 한탄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나가서 싸워서 쟁취해야 될 전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사가 조전혁입니다. 여러분, 빼앗긴들의 봄이 오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토론회 안양호 후보, 조전혁 후보, 홍후조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 연휴 첫날인데도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서 저희 고성국 TV를 통해서 우리 후보 세 분의 정견 발표, 정책 대안, 그리고 주도권 토론과 또 상대 후보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함께 보시고 다들 즐거워하십니다. 이 세 분께서 더 할 수 없이 큰 이 추석 선물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필승의 의지를 담아서 서울 교육하고 외치면 화이팅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싸우자 이기자. 아이고, 고대 구호고 사심이 많아. 장수가 서울대공원은 우리 고성국 박사 예. 구호입니다. 자, 서울 교육하면 여러분들 그냥 화이팅 하시는 걸로 필승 의지를 다지고 오늘 토론회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서울 교육 화이팅!